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만성 엉덩이 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라고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서 그 위주로 치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 그룹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치료하고 싶으세요? 어떤 선택이 더 환자에게 더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까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영상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간단한 영상이라고 했지만 이 개념 자체가 간단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의미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항상 만성 엉덩이 통증 보면 이상근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변에 있는 이상근을 우리가 중심에 놓고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이완 치료를 많이 하죠.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다 이제 팔꿈치를 대고 엄청 여기를 이제 비벼대는 식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또 이제 여기다 마사지 볼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도구나 어떤 방법의 어떤 적용 방식은 서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포인트는 이상근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엉덩이 통증이 있다 보면 또 이제 스트레칭을 많이 또 우리가 홈 엑서사이즈로 적용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점은 바로 여기 쿼드라투스 룸보름 주변입니다. 바로 여기 이 주변, 여기를 많이 풀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환자분을요 포워드 플렉션 시켰을 때, 트렁크 포워드 플렉션 시켰을 때 허리 숙이는데 이제 제한이 있게 됩니다. 관절 각도에 이제 제한이 오게 되는데, 그때 양쪽에 쿼드라투스 페모리스를 이완시켜주면 이 포워드 플렉션의 제한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만성 엉덩이 통증 환자에게 많이 발견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성 엉덩이 통증 환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보도록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근 쪽도 물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상근 쪽과 더불어서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여기 이 부분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밑에 부분에 있는 쿼드라투스 페모리스 쪽을 우리가 꼭 반드시 놓치지 말고 살펴보면서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 그룹 전체를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쿼드라투스 페모리스만 풀면 끝나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여기 바로 이제 윗부분을 덮고 있는 근육이 바로 뭐냐면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관관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쿼드라투스 페모리스 과긴장된 환자는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지를 꼭 판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나 근력 평가,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쿼드라투스 페모리스가 긴장이 되어 있는 분들은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근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만성 엉덩이 통증 환자분들 중에서 제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것도 적어 드릴게요. 근력 저하된 경우, 그리고 이게 과긴장된 경우, 이 두 가지가 만성 엉덩이 통증 환자에게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중에서도 특히 어느 쪽 근력에 이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냐면 하부섬유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그리고 이제 멤버십 영상들에서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를 어떻게 액티베이션 할 수 있는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리바이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사자도 이렇게 역사자 포지션, 이 얘기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고요. 그래서 쿼드라투스 페모리스에 과긴장되어 있는 경우는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만성 엉덩이 통증 환자에게서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운동 치료를 할 때는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액티베이션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특히 거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하부 섬유, 그리고 역사자 포지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장 낮은 단계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먼저 프로닙 익스텐션을 먼저 하지 마시고 역사자 포지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 출발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초음파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초음파가 볼 때 초음파의 시각은 글루테우스 이 방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서브글루테알 스페이스 이 부분에서 이제 사이아틱 너브가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고, 바로 그 밑에 쿼드라투스 페모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초음파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글루테우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바라볼 때는. 그래서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사이아틱 너브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사이아틱 너브가 되겠고,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서브글루테얼 스페이스,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쿼드라투스 페모리스입니다. 자, 그래서 쿼드라투스 페모리스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곽인장, 그리고 사실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가 뭐 쿼드라투스 페모리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곽인장 되어 있을 때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근력 저하, 이 경우가 굉장히 많고 글루테우스 스페이스 이쪽에 압박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섭 글루티얼 스페이스의 압박력은 증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엉덩이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도 엉덩이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해부학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쿼드라투스 페모리스가 지금 있는 위치는 피리포미스보다 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로 봤을 때 이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하부 섬유입니다. 하부 섬유. 예. 그래서 이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특히 이제 하부 섬유의 약화는 근육의 뻣뻣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육이 약화가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뻣뻣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점탄성 강직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만성 엉덩이 통증 환자의 그 어떤 상황이 빨리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하부 섬유, 특히 그리고 쿼드라투스 페모리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부분을 지나고 있는 글루테얼 스페이스 쪽에 있는 사이아틱 너브, 네,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히 지금 이 영역에 많은 압박력이 가해진다. 쿼드라투스 페모리스가 곽인장되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이 부분이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엉덩이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 이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통증과 특히 이제 플러스 다리 통증, 요렇게 있는 환자라면 더욱더 여기 이 부분을 봐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만성 엉덩이 통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